네, 미리네 라이브입니다. 지금 맨유가 이제 총체적인 위기잖아요. 결국 근데 이 위기라는 게 성적이 안 나온다는 말이겠죠. 실제로 맨유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3경기째 무승입니다. 1무 2패입니다. 또한 올 시즌 19경기에서는 불과 한 경기만 클린시트라고 하니까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맨유의 수비 라인을 당장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잘한다는 레알의 바란을 데려오면서 바란과 맥과이어라는 정말 통곡의 벽을 쌓았고, 좌측을 보게 되면 루크쇼가 지난 시즌 탑을 찍은 선수입니다. 그런 팀에서 클린시트가 겨우 1회에 불과하다라는 건 아이러니하죠. 수비는 좋은데 그러면 데야 키퍼가 기름손이냐? 아니죠. 우리는 퍼거슨이 남긴 마지막 유산 데야의 슈퍼 세이브를 정말 올 시즌에도 아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분명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보니까 결과도 참 이게 우울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요, 현재 6위까지 추락한 상황인데 맨유에 누가 있죠? 네,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던 누누 감독의 토트넘이 있어요. 솔샤르 감독과 맨유 보드진의 그 고뇌와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우선 맨유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했죠. 물론 돈이 많은 구단이기 때문에 매 시즌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만 특히 이번 여름만큼은 대단했던 게, 일단은 분데스리가를 완전히 씹어먹은 제이든 산초 영입했고, 또 그러면서 우측의 공격에 어떤 그런 고민을 지었고, 그뿐입니까? 수비의 왕, 정말 스태크신이라고 불리는 레알의 그 라파엘 바란을 데려왔죠. 하지만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겁니다. 네, 축신 호날두가 12년 만에 복귀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적 자금에만 지금 2천억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우승 전력을 갖췄다, 맨유가 드디어 정말 이번에야말로 프리미어리그 우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매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들과 전문가들의 예상을 정말 보기 좋게 비껴내면서 우리의 맨유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복귀전이 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이후에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7경기에서 2승 1무 4패, 글쎄요, 그러니까 맨유의 두터운 스쿼드를 고려하며 매우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 6위로 추락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챔스 진입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로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솔샤르 감독에 대한 압박도 매우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을 마주할 때 흔히 선수와 감독을 비판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총대 매는 건 감독이겠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똑같은 팀을 두고서 누가 감독을 하냐에 따라서 팀 전술이 정말 너무나도 확 바뀌는 걸 많이 봐왔고, 실제로 램파드의 첼시나 투엘의 첼시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명확했어요. 그렇지만 무작정 감독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봐야 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냥 결과가 안 좋아서 화풀이를 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를테면 감독이 부임한 후에 적응 기간이나 혹은 충분히 그 감독이 원하는 스쿼드 자원을,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냐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영국의 매체 텔레그래프가 이와 관련해서 솔샤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3가지를 나열해서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첫째로 무리뉴 감독이 떠난 지 거의 3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3년은 정말 일생 그 자체인데, 솔샤르는 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제 솔샤르는 감독 초보라고 하기에는 제법 많은 경험을 좀 한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더군다나 맨유라는 팀의 감독을 맡으면서는 이건 상상하기 힘든 변명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맨유는 스쿼드를 재구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그들은 기술 부서를 재정비했고, 데런 플래처가 테크니컬 디렉터로 승진을 했고, 존 머타프를 풋볼 디렉터로 임명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팀에 대한 재정비, 선수나 스텝까지 구축이 완료됐다는 얘기겠죠. 셋째는 이게 어쩌면 가장 크겠죠. 솔샤르 감독 부임 이후에 맨유가 선수에 투자한 금액만 무려 4억 파운드 이상이라고 합니다. 1억 파운드로 회사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쓴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금 4억 파운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땅 파서 1,000원이 안 나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놀이터가 전부 우레탄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연히 말하면 이거는 정말 투자 대비 완벽히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솔샤르를 비난해도 충분하다는 걸 알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솔샤르가 뭘 지금 못하냐,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결국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일한 전술입니다. 이 안일한 전술이란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겠지만 무엇보다 색채가 없죠. 클럽의 리버풀, 그리고 첼시의 투엘, 맨시티의 과르디올라와 비교해보면 비교할 급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특히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지난 주말에 레스터 시티전을 복귀해보자고요. 이때는 참 경기 내용이 기분 나쁠만 해요. 왜냐면 전반 19분에 그린우드가 골을 넣자마자 31분에는 틸레망스한테 골을 먹혔고, 또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레시포드가 어찌어찌 동점골을 넣었는데 와, 이것도 바로 먹히면서 김이 확 새버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느슨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답답했고, 심지어는 적장이죠. 경기 끝나고 레스터의 로저스 감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맨유의 압박이 없길래 편하게 경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데, 선수가 지쳐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샤르는 교체 자체도 80분이 넘어가면서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가 못한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맥과이어가 사실 실수한 것까지 우리가 솔샤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감독의 이 전체적인 안일함이 만든 결과라고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솔샤르는 선수 장악에서도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참 많습니다. 그쵸? 특히 포그바의 인터뷰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역시 포그바는 이름이 안 나오면 섭섭한 것 같아요. 포그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게임을 오랫동안 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쉬운 골을 내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솔샤르가 말했고, 또 이어서 우리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기기 위한 올바른 정신력과 전술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포그바 하면 특유의 익살스러운 표정 이런 것들이 떠오를 텐데, 이때만큼은 그런 표정 다 없애고 굉장히 진중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 포그바도 이렇게 보면 좀 뿔이 난 거예요. 이 선수는 동기부여가 좀 될 때 월클 실력이 나오는데 지금 맨유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슈퍼스타 호날두와의 일화도 있는데, 지난번 교체 출전시킨 것도 좀 불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레스터 시티전 끝나고 호날두가 바로 그냥 라커룸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솔샤르가 원정까지 찾아온 팬들에게 야, 인사는 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너 노쇼는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솔샤르가 감독으로서 할 말이긴 합니다. 근데도 이게 논란이 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이 감독이 선수들을 좀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 선수들에게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우리가 팀이 경기력이 안 좋고 성적이 안 좋게 되면 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좀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조금 개성이 센 선수들, 세게 반응한 선수들, 이럴 때는 포그바나 앞서 말씀드린 호날두, 이런 선수들이 강하게 얘기를 하겠고, 이게 때에 따라서 와전이 되면 갈등으로 많이 비춰집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이걸 뒤집으려면 성적 결과로 뒤집어야겠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솔샤르 이미 늦은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맨유의 새로운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맨유라는 팀이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자본력, 인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슈퍼 감독들과의 링크가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안토니오 콘테죠. 우승 청부사고 확실한 색깔이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칼치오 메르카토,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언론을 보면 이전 인터밀란의 보스가 가까운 미래에 올드 트래포드의 팀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세한 근거 없습니다. 다만 현직 무직 상태고 우승을 갈망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맨유 보드진이 과연 이 콘테를 좋아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요게 이제 보도돼 가지고 가져왔는데, 영국 미러에 따르면 지네딘 지단 감독이 지인들에게 맨유 감독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통해서 디 애슬레틱의 온스테인의 의견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맨유 보드진은 현재 이 솔샤르에 대해서 절대적 신임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맨유 팬으로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신뢰를 보낸다고, 이러실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고 지원을 해주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선에 몇 자리 빼고 맨유가 지금 미친 스쿼드를 구축했잖아요. 과연 올 시즌에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솔샤르는 생존왕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호날두는 12년 만에 복귀에 대해서
후회할까요? 아니면 최고의 스타라는 걸 당연히 증명하듯이 그 위험으로 우승컵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